의원님들이 조금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 시간에 좀 앞서 사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입니다. 제 옆으로는 정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정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백수 팀장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1년 전인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겠다. 원상 회복시키겠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등의 강경한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실련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더 가파르게 역대에서 최고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국토부나 청와대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집값이 잡지 않겠다는 것인지 자꾸 투기 부장 연기책만 발표하며 지금 집값을 더 키우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정치력이 다시 한번 집값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청와대와 정부에게 제시하며 먼저 정실련 결과에 대해서 공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이미 경기도와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아파트값 변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그 기간이 추가된 2020년 12월까지의 아파트값 변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초기 임기 초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아파트값은 평당 1,249만 원, 25평으로 환산하실 경우에 3.1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 18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값은 평당 가격으로는 4,775만 원, 25평 가격으로는 11.9억 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값이 18년 동안 약 3.8배가량 뛴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6.6억 하던 25평 아파트가 11.9억으로
약 82% 폭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는커녕 아주 큰 폭으로 오른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아파트값이 불과 14%밖에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아파트값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한 차례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상승률이 53%였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한 결과가 82%입니다. 저희와 별개로 KB 매매 가격 평균이라고 하는 가격이 국민은행 KB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7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계속해서 14%밖에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가격은 대체 어떤 근거로 나타낸 통계인지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도 저희가 한번 가격 변동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아파트값 변동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2003년 25평 아파트가 약 4.7억에서 2020년 현재 약 19.1억으로 4.1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5평 아파트는 11억에서 19.1억으로 7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강남의 경우는 조금 더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임기 초 2.8억이던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6배로 일단 좀 껑충 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만 5.3억 하던 25평 아파트가 9.8억으로 4.5억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87%가 오른 것이죠. 네, 강남보다도 비강남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강남만 오른 것이 아니고 서울 전역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임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왜 임금과 아파트 값을 비교를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파트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순전히 불로소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도 사실상 들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번 근로소득은 아무리 모아도 아파트값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현재 서울 25평 아파트값은 약 11.9억인데 반해서 노동자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번 소득은 3,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년 동안 땀 흘려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겨우 25평 아파트 하나 마련할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를 만약에 저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임금의 30%를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정으로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11.9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에는 매년 우리가 930만 원씩 저금을 할 수가 있었고 총 118년이 걸려야지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번 생에서는 아파트 구하기란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13페이지부터는 개별 아파트,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에 대한 주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시세 변동 실태를 또 별개로 또 조사를 해서 넣었는데요. 좀 한 가지 주목해 보실 만한 시세는 가장 13페이지에 담겨 있는
반포주공 1단지의 시세 변동 현황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으로 계신 박병석 의원, 그리고 국민 야당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현재 원내대표시죠. 원내대표께서 지금 현재 거주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초과이익 지난해 올해 넘어오면서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소송을 통해서 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2평형이 44.8억 원의 시세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에는 32평형이 45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음마 아파트가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반포주공이 굉장히 좀 시세를 흔들고 있다. 예, 좀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필련 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강필련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때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우리가 2019년 12월부터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수석이 가진 아파트 값이 42%가 올랐고, 또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는 50% 이상 올랐고,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가진 아파트는 55%가 올랐고,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평균한 결과 52%가 올랐다라고 작년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2020년 1월 7일 날 기자간담회 때 자기가 취임하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는다,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뭐 이런 강력한 표현을 하시더니 엊그저께 2021년 신년사에서는 전쟁에서 졌는지 그냥 송구하다 하는 말 한마디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뒤에 보시면 알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 값이 5억 3천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5억 3천이라는 돈은 우리 노동자들이 1년에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은다면 53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53년을 모아야 될 돈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아파트를 서울에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통령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50년의 자산 격차를 벌려놓고 청년들이나 당연히 집이 없을 무주택자들과 집 하나 가진 사람과의 격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남은 한 채의 강남의 아파트만 가졌다는 이유로 8억 원을 벌었습니다. 8억 원. 그 다음에 이 비강남은 집 한 채만 가져도 4억 5천을 벌었습니다. 강남은 74%가 올랐고 이 강북 지역은 87%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이렇게 집값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정책만
24번을 내놨고, 특히 작년에도 대통령은 집값을 잡는다고 해놓고 5월 6일 날 집값에 이 기름을 붙이는 5.6 대책, 개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용산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강북 지역의 구도시를 공공이 참여해서 다 재개발해 주겠다. 이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서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겠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다수 주택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진 부유층, 투기 세력,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사재기를 했는데 그곳에 집값이 더 오르게 만들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 준비 중인 대책은 집값을 더 오르게 할 대책이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작년에 5번 내놓은 대책이 5월 6일 5.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11월 19일 날 내놓은 대책 5번의 대책이 전부 집값을 올릴 거라는 예측이 다 맞았습니다. 우리 경실련이 주장하는 게. 그럼 왜 이 정부에 들어서 집값이 오르느냐? 이 정부는 아직도 재벌이나 건설업자, 공기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만 내놓습니다. 재벌 건설업계가 싫어할 만한 대책은 지금 한 건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놓겠다고 정부가 언론에 슬그머니 흘리는 대책들도 전부 다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들이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제1야당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 처음이고 작년 총선 때 엉터리 대책을 내놨다가 민부론이라든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제1야당이 새해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그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 역시 집값을 폭등시킬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 대통령, 제1야당 모두가 집값을 끌어올릴 그런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경실련은 이 문재인 정부와 제1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 개인이 가진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국회의장이 가진 집은 지난 13년 동안 40억이 올랐고 이 정부 들어와서만 20억이 올랐습니다. 집 한 채로.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가진 이낙연 대표는 3년간 총리를 하면서 자기 집값을 10억 이상 올렸고 그 집을 팔아서 10억을 챙긴 다음에 종로에다가 또 집을 샀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불과 한 5, 6년 만에 23억을 벌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아파트의 개발이익,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법안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둘이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조를 해서 집값을 쌍끌이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값 폭등 실태가 드러나야 되는데
집값이 82%가 올랐다고 하는데 82%가 올랐는데 또는 이 집값 통계를 발표하는 통계기관에서 발표한 상승률이 75%인데 이 정부는 지금 14%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해명이 없습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 통계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 올랐는데 얼마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도 얼마가 올랐다고 서울 아파트가 우리 계산으로는 80%가 올랐는데 거의 2배가 올랐는데 14%가 올랐다. 14%라는 거는 6억짜리 아파트가 1억도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한테는 투기를 막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과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데 언론도 또 학계에 있는 학자들도 행정부와 입법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실련은 앞으로 더 자주 국민들께 정부와 정치권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떤 식으로 속이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 바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도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고장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장난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또 공급 확대만 한다는 건 결국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투기 세력,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물량만 늘려주고 그들에게 불로소득을 더 챙겨주고 집값은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나서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기본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혹시 줌을 통해서 기자분들의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무리 후에 다음에 또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 차트는 박근혜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일 때 작성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균 5억일 때 25세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75년 걸려야 75년간 저축을 해야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이 5억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돼서 이제 25세 취업한 직장인은 200살이 돼야만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든 대통령은 몇 년 만에 4년 만에 처음 나와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 이것을 바로잡고 잘못을 알리는 게 저희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